제 이름은 김말자. 나이는 75입니다. 평생을 서울 변두리, 낡은 기와집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제게 남겨준 것이라고 이 집과 집 뒷뜰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장독뿐이었죠. 그 장독들은 단순한 항아리가 아닙니다. 제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우리 집안의 역사이자 제 인생의 전부인 씨간장과 씨된장이 담긴 보물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장독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제 손에서 익어가는 된장, 간장 맛이 일품이라며 동네 사람들이 칭찬할 때마다 저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장독을 쓰다듬으며 남은 생의 의미를 찾곤 했습니다. 제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민석이는 제 자랑이었고, 그런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서연이는 참으로 싹싹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특히 서연이는 제 손맛을 배우고 싶다며 명절마다 내려와 제 어깨를 주무르곤 했죠. 어머님, 이 된장 맛은 정말 예술이에요. 어머님 손은 보물이세요. 그 달콤한 칭찬에 제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렸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제 뒤통수를 치기 위한 잘 짜인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며느리 서연이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푸드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며 유튜브 채널을 연 뒤부터였습니다. 채널 이름은 서연이의 시크릿 레시피. 그 비밀 레시피가 바로 제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젊은 애들이 하는 소일거리려니 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말마다 카메라 장비를 잔뜩 들고 찾아와서는 제 낡은 부엌을 배경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시어머니께만 전수받은 비법 된장찌개를 끓여볼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요리의 신이시거든요. 서연이는 카메라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며느리인 척 연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가 좋다니, 아들이 행복하다니, 어색하게 웃으며 카메라 옆에 서 있어 주곤 했습니다. 서연이의 채널은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전통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플루언서라는 칭호를 얻으며 구독자가 순식간에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서연이는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촬영 때는 이 누추한 옷 말고 제가 사온 옷 입으세요. 그리고 된장 푸실 때 좀 더 극적으로 힘겹게 푸는 연기 좀 해주시고요. 영상은 스토리가 있어야 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연기라니. 내 평생의 손맛이 고작 연기 재료란 말인가. 아들 민석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지만 아들은 아내 편이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다 엄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일어섰잖아요. 그냥 서연이가 하자는 대로 좀 맞춰주세요. 그날 이후 제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촬영장이 되어버렸죠. 서연이는 제 부엌 살림을 마음대로 바꾸고 제가 아끼는 낡은 그릇들은 촌스럽다 하며 창고에 처박았습니다. 제가 힘들게 담근 장들은 마치 자기 것인 양 카메라 앞에서 자랑했고 정작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는 어머님, 이건 너무 짜요. 간이 이게 뭐예요? 요즘 사람들 이런 거 안 먹어요. 라며 타박하기 일쑤였습니다. 제 손맛은 그저 껍데기일 뿐 모든 것은 서연이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제 12살 손주 지훈이까지 그 연극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훈아,
이리 와서 할머니 된장 먹고, 우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고 외쳐야지. 리액션 크게, 알았지? 지훈이는 제 진짜 된장 맛을 아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맛없는 표정을 숨기고 과장된 칭찬을 해야만 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나면 지훈이는 제게 와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자꾸 시켜서 저는 그런 손주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가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비법으로 된장이랑 고추장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 거예요. 브랜드 이름은 김말자 명인의 손맛으로 하고요. 제 이름까지 팔아먹겠다는 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 내 이름과 내 장은 팔 수 없어.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서연이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지금 누가 먹여 살리는지 아세요? 어머님, 장독대, 그거 다 제가 띄워준 거예요. 제가 아니었으면 그냥 시골 구석에서 썩어갈 된장일 뿐이라고요. 서연이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넘어져 장독대에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작은 간장 종지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괜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님 동의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민석 씨가 이미 다 허락했으니까. 그 순간 부엌 문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지훈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공포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지훈이를 발견하고는 더욱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한지훈, 뭘 봐. 방에 안 들어가? 지훈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이의 손찌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없을 때면 촬영을 핑계로 저를 구박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창고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제 팔과 다리에는 시퍼런 멍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눈에 띄게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밤마다 악몽을 꾸는지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세상은 며느리를 효심 깊은 K푸드 전도사로 칭송하고 있었으니까요. 누구에게 이 추악한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 밤 낡은 장독을 끌어안고 문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절망이 목 끝까지 차오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 서연이가 자신의 브랜드 김말자 명인의 손맛 론칭을 기념하는 라이브 방송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방송 장소는 당연히 저희 집 낡은 기와집 마당이었습니다. 방송 스태프들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고 마당은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이는 전문가의 손길로 화장을 받고 가장 값비싼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진짜 명인이 된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오늘 방송에서 특별히 어머님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 성공의 1등 공신이시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어머님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을 벌게 해드릴 테니. 며느리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방송 시작 10분 전 지훈이가 창백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지훈이가 제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동영상 파일 몇 개가 있었습니다. 무심코 첫 번째 파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상 속에서 며느리 서연이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매 방송 망치기만 해봐. 그땐 이 장독대 다 깨부숴 버릴 줄 알아. 동영상 속에서 며느리는 악기 같은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는 아들 민석이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그동안 엄마의 폭행 장면과 사실 이 된장 레시피는 내가 다 개발한 건데 늙은이 팔아서 스토리 좀 만든 거야. 라고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까지 몰래 전부 녹화해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훈아, 이걸 왜 할머니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송 스태프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방송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서연이는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저를 자기 옆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제 요리의 스승이자 한국 전통의 맛을 지켜오신 저희 어머니, 김말자 명희님을 소개합니다. 수천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준비된 대본을 읽으며 저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지훈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방송용 블루투스 스피커에 자신의 태블릿 PC를 연결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말릴 틈도 없이 지훈이는 가장 첫 번째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삐하는 연결음과 함께 조용하던 마당에 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매 방송 망치기만 해봐. 순간 현장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스태프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물음표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연달아 재생했습니다. 제가 창고에 갇혀 우는 소리, 서연이가 늙은이 팔아서 스토리 좀 만든 거야. 라고 말하는 통화 내용까지 모든 진실이 수천 명의 시청자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비명을 지르며 스피커를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채팅창은 순식간에 분노와 비난의 글로 가득 찼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저 할머니가 진짜 명인이었네. 사기꾼, 당장 방송 꺼.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김말자 명인의 손맛이라는 상표가 붙은 된장 단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된장 단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제 인생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아내가 훔쳐간 내 75년의 세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방송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다음 날 모든 뉴스와 신문은 국민 며느리의 두 얼굴, 시어머니 학대 및 레시피, 도용 논란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서연이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사기 및 존속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방관했던 아들 민석이 역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녀석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낡은 기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수십 개의 장독이 저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된장 맛의 비밀을 배우고 싶다며 작은 돈을 모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말잔의 장독 학교라는 작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제 인생이 담긴 진짜 손맛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갑니다. 제 옆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지훈이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담그고 함께 웃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장독에서는 오늘도 구수하고 깊은 인생의 맛이 익어가고 있습니다.